오늘 연방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5%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은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0회 금리를 인상하고 동결했다가 지난 7월 다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오늘 동결에도 금리는 22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중은은 경제활동 위축, 물가압력 완화, 소비 둔화 등 경제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동결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중은은 물가 안정을 위한 진전이 더디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하는 점이 우려된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리를 더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정책 목표 수준인 2%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중은은 또 최근 국제 유가가 예상보다 높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역시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향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의 하락세를 기대하고 있다는 중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 인플레이션 기대, 임금 인상, 기업 가격 책정 등을 지켜보며 금리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인플레이션 변동이 컸다는 중은은 내년 중반까지 물가 상승률이 3.5%에 머물다가 2025년이 되어서야 목표치인 2%대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은은 또 실질 GDP 성장률을 올해 1.2%, 내년엔 0.9%, 2025년엔 2.5%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엔 금리 인상 영향 확대와 해외 수요 둔화로 약세가 이어지지만 가계 지출과 수출,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내년 말부터 2025년엔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외에 글로벌 성장률은 7월과 비슷한 올해 2.9%, 내년엔 2.3%, 2025년 2.6%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은은 최근 덕퍼드 온타리오주 수상 포함해 각주 수상들이 올 들어 잇따라 금리 동결을 요청한 데 대해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중은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티프 맥클램 중은 총재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운영하는 데 기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식품을 무상 제공하는 푸드뱅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푸드뱅크가 조사를 시작한 1989년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고물가와 높은 생활비에 임대료도 올랐지만 임금이 낮다 보니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캐나다인이 급증했습니다. 푸드뱅크 관계자는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 끼니를 거르는 부모에서 며칠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몇 달간 농산물을 먹지 못하는 노인들까지 만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끼니를 위해 지난 3월에는 전국에서 무려 200만여 명이 푸드뱅크를 다녀갔습니다. 이는 1년 새 32%, 2019년 대비 78% 급증한 것으로 무서운 속도로 급증했다고 푸드뱅크는 우려했습니다. 노인과 미혼모, 저소득 근로자, 사회복지 수혜자들의 수요가 가장 높지만 올 들어서는 중상위 소득층 이용도 증가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25% 이상이 캐나다 정착 10년 미만인 이민자들로 이들 수요는 2016년 이후 2배나 급증했습니다. 생계 꾸리기 어려운 직장인도 17%에 달했으며 전체 수요자 3명 중 1명이 18세 미만입니다. 2019년과 2023년 사이 온타리오 주민의 수요는 100%, 엘버타와 퀘벡주도 2배 증가했습니다. 푸드뱅크 관계자는 모든 계층의 식량 불안이 엄습하면서 수요가 극적으로 늘었다며 식량 불안 위기가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부 역시 줄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저렴한 주택 공급부터 지원 확대, 노인의 고정소득 인상까지 장기적인 사회정책 투자가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 등 2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그만큼 연봉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문화 중심지인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는 스페인어 가능자를 찾는 광고가 3분의 1에 달했고 평균 연봉 또한 9만 3천여 달러에 달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언어학습 플랫폼이 구직 엔진에서 2개 언어 관련 구인 광고 36만 개 이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스페인어에 이어 포르투갈어와 아랍어는 8만 달러 이상, 벵갈어와 북경어는 6만여 달러, 힌디어 5만여 달러, 일어와 독일어, 이탈리아어 순입니다. 토론토는 영어권이지만 프랑스어에 대한 수요도 높아 연봉은 8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앞서 캐나다 전국을 대상으로 150만 개 구인 광고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스웨덴어가 20만 달러에 달해 가장 높았고 러시아어 16만여 달러, 포르투갈어도 1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어 아랍어와 스페인어, 독일어, 북경어, 힌디어, 일어, 우르두어 순이며 프랑스어는 7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수요가 많은 외국어로는 스페인어와 북경어, 독일어, 푼자버,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순입니다. 당시 조사 결과 토론토에서는 6,200여 개에 달하는 이중언어 구사자를 찾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이 기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힌디어와 포르투갈어, 독일어, 우르두어, 일어 순이고 영국에선 아랍어와 독일어, 스페인어 순으로 연봉이 높았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토론토 대학 인근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소녀와 여대생을 몰래 촬영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7월부터 10월 사이 스파다이나 에비뉴와 윌콕스 스트리트 인근 여성용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어슬렁거리며 14세에서 21세 사이 소녀와 여성 피해자 7명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거나 칸막이 아래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토론토 대학 캠퍼스 안전팀이 이후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된 끝에 어제 경찰이 용의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검정색 짧은 머리에 중간 체격인 용의자는 흰색이나 회색 후드 티셔츠에 검정색 바지, 짙은 색의 크록스 슬리퍼를 신은 모습이 목격됐다며 이 남성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5년) 전 실종됐던 남성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자택 집 마당에서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21일 온타리오주 리치먼드 일의 에무드 애비뉴 위치한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당시 30세인 로사스 씨는 가족의 실종 신고 이후 진행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자 2021년 4월 6지역 살인사건 전담팀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5일 유해로 발견돼 검시한 결과 로사스 씨로 확인됐으며 로사스 씨의 사망 원인, 용의자, 동기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경찰은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의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캠브리지에서 몸무게 6.57kg의 초우량아가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막내를 출산한 산모는 이전에도 아이가 커서 우량할 줄은 알았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몸무게가 더 나간다는 소식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아기는 보통 신생아 몸무게의 2배로 캠브리지 메모리얼 병원이 기록을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신생아로 기록됐습니다. 현재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5남매를 출산한 엄마와 아빠는 아이들 모두 몸집이 좀 크거나 키가 크게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의 자녀 출산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홍북 정신건강협회가 낙상 예방을 주제로 건강 강좌를 개최합니다. 오는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온라인 줌을 통해 시그마 척추관절 클리닉의 마이미 원장이 한국어로 강연합니다. 토론토 대학 생명과학과 캐네디안 메모리얼 카이로프랙틱 대학원을 졸업한 마 원장은 침 치료와 임산부 전문 치료, 고관절, 무릎관절, 척추 측만증 등을 전문으로 치료하며 강좌는 무료지만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이나 문의는 홍푹 강소연 씨에게 하면 됩니다.